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 27도로 8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34도 선을 넘나들면서 역시 푹푹 찌는 더위가 되겠고요. 자,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녁과 밤 사이 소나기 소식이 있네요. 예상되는 비해량은 5에서 40mm 정도인데요. 자, 이 비가 조금이나마 이 뜨거운 열기를 좀 식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하루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평창군이 코로나19로 인한 농작업 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또 55세에서 59세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3, 4분기 백신 접종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접종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전반적인 일정과 좀 특이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옥상 영화제가 열린다고 하죠. 어떤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7월 28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릉과 원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무더기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지역별로 원주에서 27명, 강릉에서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의 여파로 도내 내에서도 감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지역의 인구가 매년 증가세이지만 총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지역의 각 분야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말 원주 총 인구는 35만 4천여 명으로 지난 2014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는 2015년에 7만 6천여 명에서 2020년엔 7만 명으로 5년 새 6천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횡성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신임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횡성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군청에서 차이수 청일면 대책위원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송전선로가 관통하는 4개 면별 1명씩의 입지 선정위원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특히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더욱더 안 좋습니다.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평창군이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미배치와 또 농작업 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유통산업과의 박용만 농촌활력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는 정말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대두된 과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거기에 조금 숨통을 트이게 한 것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 확보였던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여러분은 많은 어려움들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손 부족이 더 심각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5월 초에 미등록 외국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농작물 파종과 정식 시기에 일손이 부족해졌습니다. 더군다나 6월부터 시작된 고랭지 배추 정식 시기에는 남부지방의 양파, 마늘 수확 시기가 겹치면서 예년에는 9만 원 하던 여자 인건비가 12만 원까지 올랐지만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게다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농산물 가격마저 하락하고 있어서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좀 영향이 더 커지고 있는 거겠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 군은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한 명도 입국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영농체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평창군이 지금 대응이 나선다고 하는데 먼저 이 한시적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한시적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금 어떤 개념입니까? 네, 한시적 계절 근로자 제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았지만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한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계절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11농가에 27명이 근로를 하고 있고 네. 8월 말까지 한 20농가 50명까지 인원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농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입국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한시적으로 이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활용하자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지금 중국 동포분들 이런 예. 분들이 네,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결혼 이민자로 와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은 그냥 굳이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도 국내에 있는 분들 뭐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따로 이렇게 좀 약간 좀 제도를 활용해야 될 정도로 약간 제한이 있는 겁니까? 네,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법무부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제한을 풀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행정에서 기초지자체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풀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해서 이 취업을 또 너무 또 자유롭게 하면은 이제 사회적인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또 규제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좀 허용해 달라, 좀 풀어달라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그 MOU 체결 외국 지자체를 확대할 예정으로 가는데 약간 개념이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저희가 2022년도에 안정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MOU 체결 외국 지자체를 필리핀에 이어서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으로 좀 확대할 예정이고요. 네. 협약 체결은 코로나19 상황을 좀 고려해서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이 문구만 보면 잘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이게 어떤 겁니까? 법무부에서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네.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 지자체와 기초단체 저희하고 이제 MOU가 체결이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필리핀하고 돼 있는데 예. 코로나 상황이 필리핀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지를 못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는 안정적으로 좀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외국 지자체도 지금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또 각국과 또 각국의 지자체와 미리 MOU를 맺어야만 그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올 수가 있는 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여기 읍면산업개발팀 농업인력 대책 상황반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농가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읍면 담당자로 대책 상황반을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좀 파악하고 필요한 농작업 수요를 좀 조사한 후에 기관 사회단체와 농촌 일손 돕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 고추, 감자 수확이 본격화되는 8월부터 10월까지는 고령농, 가족농을 위해서 군부대 대민 지원 인력도 연결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겁니까? 네, 자원봉사단체와 읍면의 기관, 사회단체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일손 돕기를 할 수 있도록 손 소독제, 마스크 등의 방역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요즘 뭐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즘에 뭐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이 농업 현장은 어떻습니까? 예, 요즘 무더운 여름철에는 무더위 시간대에는 예.
근로를 못하게 좀 저희가 좀 제한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오후 시간대에 뭐 2시나 3시 이후에 좀 늦게까지 하더라도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도록 저희가 좀 그 행정 지도나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있는 네.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는 그 야외 활동 또 이제 외출 같은 것이 자제되면서 농산물 가격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지금 농업 현장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그 농자급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그 평창 공무원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해서 조금의 힘이나마 보태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농가분들께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도 좀 마련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또 한시적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구조적인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뭔가 좀 근본적인 또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좀 방안들이 계속해서 고민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창 유통산업과의 박용만 농촌활력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50대 후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접종이 시작되었죠. 다음 달에는 또 50대 초반, 그 이후에는 또 40대부터 20대까지의 또 연령대를 대상으로 접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만간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만은 이제 3, 4분기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또 시작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원주 씨 어떻습니까? 네, 27일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수는 1,365명, 누적 확진자 수 19만 1,531명으로 20만 명에 임박했습니다. 저번 주 21일 1,842명으로 최고치를 찍고 조금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국 현황이었죠. 네, 맞습니다. 원주시의 코로나 확진자 상황을 보면 27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명인데요.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시킨 뒤에 토요일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효과를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증가세를 보여 최근 5일 동안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원주시에서 또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린이집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거의 교직원들 그리고 또 일부 원생들까지. 자, 그래서 또 우리 학부모님도 굉장히 또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이 확산세가 무서워요. 이런 건데 백신 접종률이 어떻게 되죠? 네, 현재 전국 1차 백신 접종률은 무려 34.1%인데요. 어제 하루만 신규 접종자 수가 61만 7,251명입니다. 2차까지 접종을 마친 국민의 수는 13.5%입니다. 원주시를 살펴보면요.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은 12만 65명으로 34.3%인데요. 어제 하루 동안 1,568명이 1차로 백신을 맞았고 2차 접종은 416명이 접종을 하면서 5만 537명으로 빠른 속도로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50대, 특히 이제 50대 후반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좀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죠? 네, 지난 17일까지 55세에서 59세까지의 50대 후반 장년들의 사전 예약을 받았고요. 지난 월요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자들의 84%인 617만 2천여 명이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백신 접종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간격을 4주로 통일했습니다. 기존에는 맞는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2차 접종 간격이 달랐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2차 접종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1차 접종에 비해서 2차 접종의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서 4주로 통일했다고 합니다. 네. 당초 이 3, 4분기 접종은 좀 모더나 위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이 모더나 제조사에서 좀 약간의 이 차질이 생길 것이다라는 또 보도가 있으면서 다른 뭐 화이자든가 뭐 다른 그 백신과 좀 교차 접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좀 약간 변동폭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사전에 뭐 계속해서 그 변화가 있으면 또 공지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약률도 높고 접종 간 간격을 통일하면서 접종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요. 직접적으로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벌써부터 백신 수급 상황의 조짐이 좋지 않아서인데요. 현재 서울 경기권은 화이자를 접종 중에 있고 그 외의 지역들은 모더나 백신을 맞고 있는데요. 모더나 측에서 생산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서 수급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음 달인 8월 28일까지 접종을 해야 하는 사람은 617만 명이 넘는데 현재 공급 가능한 모더나 백신은 108만 회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매주마다 접종되어지는 백신의 종류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8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화이자 백신으로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백신 수급 상황이 바뀌면 백신 종류가 또 바뀔 수 있어서 매주마다 대상자들에게 백신의 종류를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연구진에 따르면은 도리어 이제 한 가지의 백신을 두 번 맞는 것보다도 교차해서 다른 종류의 백신을 맞았을 때 도리어 면역력이 더 높아진다는 또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안전성은 뭐 큰 차이는 없는 것이고요. 좀 이 부분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뭐 정부 방역 당국에서도 고민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백신 대상자들의 목소리도 준비했다고요? 네, 백신 대상자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은 없었는데 서버가 잘 안 돼서 한참 걸렸어요. 올해 한참. 어깨가 아직은 많이 아픕니다. 7월 12일 날 신청해서 25일 날 아침 9시에 맞았어요. 불안한 건 없었어요. 그냥 뭐 다들 맞는 거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맞았어요. 아직은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아직 안 맞은 사람들도 많고 안 쓰고 다니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쓰고 다닐 예정입니다. 예, 신청됐습니다. 다음 주인가 맞기로 예약이 돼 있는데 8월 9일 날 3시에 예약돼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뭐 예약돼 있으니까 다음 주에 이상 없이 맞았으면 좋겠고요. 뭐 한간에는 뭐 모더나가 뭐 화이자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빨리 맞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빨리 맞고 정상적인 생활을 좀 했으면 합니다. 네. 자, 백신 접종 예약률이 80% 후반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뭐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남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 사실 본인의 연령대의 백신을 안 맞았을 때 제일 후순위로 밀려난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뭐 아무 때나 신청하시면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정보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원래는 해당 나이대의 백신을 맞지 못하면 전 국민 접종이 완료된 후에 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계획상 11월이나 12월이 되겠죠. 그런데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백신을 맞지 못하셨더라도 언제든지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서 바로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은 예약을 했는데 백신 수급 문제로 못 맞으셨던 분들에 한해서만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사실 좀 한동 초반에 그랬어요. 이게 좀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연세가 드신 분들 좀 불안감도 있고 해서 안 맞고 그냥 이렇게 지내신 분들이 있으신데 지금 현재 흐름이 보니까 주위 분들이 다 맞았거든요. 맞습니다. 노인 정도 좀 출입이 힘드시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지금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좀 제한을 받고 하니까 이젠 맞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지금 당장 맞을 수 있나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75세 이상은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접종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 어르신들보다도 이 항체 형성 과정에 좀 더 반응이 강하다. 이 젊은 분들이 더 이제 아파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주의사항 같은 게 따로 없을까요? 네, 청소년들의 경우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2차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질병관리청은 1차, 2차 모두 접종 후에 일주일 정도는 수영이나 달리기, 헬스 등의 고강도 운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접종 진행 중인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리보핵산이라는 백신 종류인데요. 이 종류의 백신들은 접종 후에 심근염과 심낭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심근염은 심장의 근육에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요.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로 16세 이상의 남자 청소년과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휴식을 취하면 빠르게 호전된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숨가쁨, 호흡 시에 통증 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바로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길 바란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의 끝 달의 극장으로 이 영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만드는 특별한 영화 축제죠. 원주 옥상 영화제가요. 또 내일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내달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는 원주 청소년 문화의 집 옥상에서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또 어떤 영화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옥상 영화제 기획단의 이효정 프로그램 팀장 연결하도록 하죠.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21 원주 옥상 영화제 8월에 열리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매년 8월 마지막 주에 원주 구도심 옥상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내달 8월 19일부터 21일 그리고 또 8월 26일부터 28일 3일씩 2주간 개최합니다. 3일씩 2주간이요? 네. 일반적인 행사 일정과는 달리 좀 약간 복잡하군요. 네, 평소에는 원래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목금토 4일간 열렸는데요. 네. 저희가 올해 이제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걸 좀 감안해서 한 주에 저희가 좀 줄이되 조금 이제 3일만 하긴 조금 아쉬워서 일종의 보너스 상영의 의미로 해서 저희가 한 주를 더 늘리게 됐습니다. 어쩐지 왜 복잡한가 했습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를 한 데 있어서 정말 고민들이 클 것 같고요. 그 고민의 또 결과인 것 같군요. 자, 2021 원주 옥상 영화제가 열리는 건데 이 영화제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매년 8월 마지막 주에 원주 구도심 옥상에서 열리는 영화제고요. 평소 지역에서 좀 보기 어려운 독립예술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영화를 좀 보고 싶어서 영화 좋아하는 원주 청년들이 기획해서 운영하는 행사고 2017년에 처음 개최가 돼서 올해 5번째 개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5번째인데 매년 영화제 개최 장소가 이제 바뀌었어요. 네네. 올해는 원주 청소년 문화의 집 옥상인데 지금 이곳을 선정한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2017년에 저희가 미로예술시장 옥상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원주 문화원, 상지대학교, 옥문화센터 이제 매년 다른 옥상에서 개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영화제 행사 특성상 좀 여러 상영 조건이 좀 까다롭게 요구가 됩니다. 큰 스크린이나 많은 좌석을 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서 옥상이 좀 커야 되고요. 가로등이나 상가 불빛 같은 그런 좀 스크린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좀 적어야 되는데요. 또 접근성도 무시할 수 없고요. 네. 여기 원주 청소년 문화의 집 옥상이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영 조건은 기본적으로 다 충족이 되면서 또 이제 학성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시민들이 좀 오시기에 좀 편한 곳이어서 그 주변에 이렇게 학성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어서 네. 옥상이 단층이에요. 그래서 이게 옥상 주변을 이렇게 녹음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아늑한 그런 매력이 좀 있어서 올해는 이곳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장소에서 올해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좀 다채로운 상영작을 또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개막작을 특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 단편선이라는 도내 출신 감독들이 만든 단편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개막작을 일반 원주 시민들이 사전에 직접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좀 더 특별하고요.
또 여러 또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최신 장편, 단편 독립 영화도 만날 수 있고 밤새 영화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올해는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시민 대상으로 저희가 워크숍도 좀 진행할 예정이어서 네, 이것도 같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이 장소가 옥상이지 않습니까?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입장을 할 수도 없는 것인데 네. 그 영화제 참여 방법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영화제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역시나 이제 코로나19 중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관객 인원을 이제 최소로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신청을 저희가 미리 받고 있는데요. 신청일이나 또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저희 영화제 홈페이지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자세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시민들에게 관심과 또 추대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할까요? 네, 우선은 사실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좀 영화제 준비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기도 해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원주시가 최근에 8월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도내 발생 추이를 지금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던 그 행사에 만약에 저희가 이제 8월에 원지 확산세가 더 심해지면 이게 저희가 10월로 미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온라인으로 포맷이 변경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영화제 운영 방식에 대한 건 자세히 홈페이지로 확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예,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고요. 좀 많은 분들 함께 또 정보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옥상영화제 기획단의 이효정 프로그램 팀장이었고요. 오늘 7월 28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